안녕하세요, 여러분. 구티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JLPT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일종의 합격 수기 형식으로 영상을 한번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9월 달부터 공부를 3개월 동안 진행을 해서 12월 달에 시험을 받고 얼마 전에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고득점은 아니지만 겨우겨우 합격은 해서 이렇게 합격 수기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N3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경험이나 팁? N3를 준비하시는 사람이라면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엔 가볍게 시험을 보게 된 계기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벼운 학습지라는 학습지로 일본어 회화를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예 일본어 공부가 처음은 아니었고 가벼운 학습지를 통해서 회화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회화를 9개월 정도 공부했을 때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가벼운 학습지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게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가벼운 학습지가 하루에 진짜 딱 10분씩만, 뒤로 가면 한 20분짜리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시험을 준비하듯이 공부를 해야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벼운 학습지를 하면서 그렇게 문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문법이 중요한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예 기초가 없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초를 쌓아놓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N3 공부를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의 상태를 말하자면 일본어 회화를 공부를 조금을 했지만 일본어를 거의 못한다고? 일본어를 거의 못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한자를 그때는 제가 많이 공부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거의 베이스가 없는 상태라고 해도 되나? JLPT 공부하면은 씹베이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되게 어감이 안 좋다. 그 씹덕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좀 일본어에 귀가 트여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씹베이스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베이스가 없는 게 아니라 애니로 다져진 베이스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씹베이스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막 베이스가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거의 베이스가 사실 없는 사람이다. 가벼운 일본어로만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히라가나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다. 아니 히라가나는 당연히 알지. 내가 그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내가 한자는 내가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말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JLPT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걸 따가지고 뭐 어디에 쓸 그런 건 없기는 합니다. 준비 기간은 제 라이브 영상 기록이 남아있지만 제가 그 라이브 첫 방송을 시작할 때가 진짜 책을 처음 폈을 때예요. 그걸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딱 라이브 방송을 그때 시작을 했는데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험이 12월 1일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 3개월 삼가게츠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라이브 방송 안 켰을 때는 거의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잘 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플을 보면서 공부는 좀 했었지만 라이브 영상 안 킬 때는 거의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1시간에서 주말이나 좀 쉬는 날 좀 여유가 있을 때는 3시간까지 공부를 했었고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은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공부에 도움이 되었던 자료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책 한 권만 썼어요.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다락원에서 나온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분철을 해서 세 권이지만 한 권으로 끝내기죠. 책 이름이. 나왔던 단어들을 수집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2023년 12월 문제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딱 이거 거의 한 권만 보는 걸 목표로 준비를 했고요. 공부하면 어플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추천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단어 외울 때는 특히나 어플을 사용하면 좋으니까 당고당고라는 어플도 있었고 회독이라는 어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플이 있었지만 저는 그 어플들이 다 맞지 않았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한 어플은 네이버 단어장이었어요. 나중에 그 뒷부분에서 제가 네이버 단어장에 대해서 얘기는 할 텐데 네이버 단어장만 썼어요. 제가 어떻게 이 네이버 단어장을 활용했는지는 이따 뒤에 다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제가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시기별 학습 내용을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9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단어부터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 N3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봤는데 그런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N3 3개월 만에 된다 안 된다의 논쟁이 되게 많더라고요.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는 한 달 만에 시험 봤다 그러고 누구는 하루 만에 봤다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3개월 만에 시험을 합격해야지라고 결심을 하면서 어느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3개월의 플랜을 커리큘럼을 내가 직접 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9월에 계획을 한 건 단어부터 일단 열심히 외우자. 기본은 단어잖아요, 다. 기출 어휘를 이때부터 엄청 공부를 했습니다. 무작정 1페이지부터 단어 공부를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처음에 내가 막 책에 있는 단어 수를 막 셌어. 이게 몇 개 있는지. 근데 한 1000 몇 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0개에서 50개 사이 공부하면은 되겠다. 한 달 정도 만에 했는데 사실 뭐 마지막까지 이걸 지키지는 않았고 9월 달에 시작은 단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단어 공부를 한 일주일 했는데 너무 지루한 거야. 견디지 못하고 문법 건드렸어요. 문법을 건드리니까 이때부터 문장이 나오잖아요. 뭔가 진전이 없잖아요. 단어만 외우니까. 나 왜 이렇게 단어 외우는 게 싫을까? 문법을 하다 보니까 또 지루하더라고요. 문법도 한 1, 2주 정도 공부하다가 독해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독해를 막 해. 내용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단문 독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할만해요. 처음에 하면. 단문 독해는 문장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총 문장을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6, 7문장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라고 해야 되나? 적당히 해설지 보고 적당히 보면은 이 단문이 문제가 풀립니다. 뭔가 문제집을 풀어가고 있는데 10월이 와. 주기적으로 단어도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되면서 실력이 좀 느는 기분이 들기는 해요. 단어 조금, 문법 조금, 독해 조금 하면서 겹치게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청해를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청해를 11월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9월, 10월까지는 청해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저는 전부 다 한 권으로 끝내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단어를 한 150자, 200자 정도 공부를 했을 때 중간에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제가.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 그 문법의 주된 그 문형이 110여 가지가 있거든요. 뒤에 뭐 경어나 부사 같은 거 좀 합치면 그 이 문법 파트에서 소화해야 되는 게 한 150? 정도? 문제가 뭐냐면 이 문법 파트 책을 이 150여 가지의 문형을 공부하고 나서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문법을 공부하는데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억지로 문제를 또 풀기 시작합니다. 한 문형 70여 번까지 봤을 때 문제를 풀기 시작을 했어요. 독해도 이쯤 되니까 단문 독해는 다 풀어가지고 10월 달부터는 중문을 건드렸어요. 10월 말쯤 돼서는 장문 독해를 건드렸지만 여기서 잘 못 건드리고 정보 검색 파트가 있어요. 메뉴판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신문 책자 같은 것들 만만한 거 건드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때는 중문이랑 정보 검색 파트로 독해를 좀 공부를 했고요. 11월이 되면서 한 달이 남으면서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11월 초쯤 해가지고 단어는 기출은 다 봤어요. 문법 조금 남기는 했지만 8, 9회 분량의 시험이 있거든요. 이것도 거의 한 80%는 진행이 다 됐고 장문 독해도 80%까지 다 완료가 됐고 11월 초에 제가 청해도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1월 달부터 청해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여기서 내 공부의 문제점이 우수수 쏟아지기 시작해. 문제점이 우수수수 문법을 공부를 잘못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 저는 문법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됐던 거지. 청해를 공부하면서 이 문법의 중요성을 다시 알게 됩니다. 청해를 하면서 문법 공부를 또 다시 해. 그래서 제가 한 11월 초중순이 됐는데 청해를 하다가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도저히 검색을 해도 안 나오니까 JLPT 갤러리가 있어요. DC 인사이드에 가면 거기에 처음으로 질문을 제가 올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지? 라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아이고 그걸 지금 이제 알고 있으면 어떡하냐 점점점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나 이거 이제 알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독학의 큰 문제점인데 문법을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11월 중순이 되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때 문법 강의를 엄청 찾아서 들었어요. 여기서 추천을 하나 드리면 와카메 센세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센세가 계십니다. 이분이 수업을 정말 잘 해주셔요. 무료로. 유튜브는 다 무료니까. 그래서 이 와카메 센세의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문형을 다 따로따로 문법을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문법 수업을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좀 헷갈리고 애매한 게 있을 때마다 다 들었어요. 그래서 11월 중순에는 문법을 조금 점검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단어 공부도 하고 독해 공부도 계속하고 11월 중순이 넘어갈 때쯤 해서는 한국 교재 모의고사가 2회 있거든요. 2회 분량의 모의고사가 있는데 1회 분량의 모의고사를 이때 풀고 이제
계속 점검을 해 나갔습니다. 한급 모의고사가 좀 어려운 편으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막 모의고사 풀었는데 그때 막 180점의 중에 막 90점 나오고 이랬어요. 물론 합격할 수 있는 점수긴 한데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수 나오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나 큰일이다 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고 정말 11월 말 돼서 마지막 한 1주 정도 남았을 때는 공부가 너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이걸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나 생각하면서 계속 손에 문제가 안 잡히니까 유튜브에 이때부터 해서 각 어학학원에서 적중 강의를 올려줍니다. 길게는 1시간 분량, 1시간, 2시간 분량의 적중 강의를 올려주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그동안 일본어 공부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역시 현질이 좋은 거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적중 강의 선생님들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세요. 시원스쿨 선생님 너무 좋았고 파고다 강의도 너무 좋았어요. 해커스 강의도 중간중간 들었어요. 그 청해가 너무 안 돼서 해커스 청해 강의도 몇 개 들었었는데 유튜브에 이 강의들이 되게 좋습니다. 이때쯤 해서 듣기가. 그리고 12월 말 되니까 어차피 손에 안 잡히니까 누가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는 게 잘 되더라고요, 공부가. 11월 말에는 강의를 이때 갑자기 듣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 부족한 점들을 정말 많이 채워 넣어갖고 24년 12월 시험 대비로 영상을 올려주는 건데 채널에 다 가면 매 시기마다 이 적중 강의를 만들어줘요. 24년 7월 것도 있을 거고 3년 12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난 회차 적중 강의도 다 있는데 다 들어도 괜찮았어요. 예전 거를 들어도 거기에 나오는 게 어차피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전 거의 적중 강의를 들어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 마지막까지 정말 제일 불안했던 게 단어, 독해, 문법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 충분했으니까 꽈락의 걱정은 없었는데 청해 공부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청해가 계속 꽈락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계속 청해 공부를 했어요. 쉐도잉을 계속하고 꽈락은 면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청해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과목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걸 설명드릴게요. 빠밤, 문자 어휘입니다. 문자 어휘 파트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 단어에는 왕도가 없어. 노력을 해서 열심히 외워야 되는데 절반은 기출 어휘고 2장이 이 문자 어휘 예상 공략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만큼을 공부를 안 했어요. 단어를 이만큼 일단 버렸어. 그냥 기출을 공부하기가 너무 바빴거든. 기출 단어도 안 외워지는데 예상 어휘를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고. 한 끝에 있는 기출 어휘는 다 공부를 하려고 했고 여기에 플러스 독해나 청해를 하면 모르는 단어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정리를 해서 따로 외웠습니다. 이때 제가 네이버 단어장을 이용했거든요. 독해랑 청해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다 네이버 단어장에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네이버 단어장이 아주 친절하게 검색을 하면 그 단어가 JLPT 급수상 N3에 해당하는지 N2에 해당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N3 단어면 저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검색을 했는데 N2 단어다 안 봤어요. 그냥 버렸어요. 괜히 이상한 단어 외우느라 시간 빼지 말고 N3 단어만 외우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장이 제가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봤는데 딱 200개 나오더라고요. 이 단어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 본 단어는 기출어휘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정리한 단어들 200개. 네이버 단어장을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회독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 제가 회독 어플을 써봤거든요. 심심할 때 단어 공부를 하려고. 근데 그 회독이라는 어플은 단어가 나오고 한국어 의미가 나오고 그 한자로 적혀 있으니까 발음 히라가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단어 공부할 때 어쨌든 한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한자가 뭔지도 나는 알고 싶은데 회독은 그 한자를 따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해독은 그 단어의 어휘를 몇 가지 안 알려줘요. 근데 저는 사전을 보면은 1번 뜻, 2번 뜻, 3번 뜻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회독은 한두 개밖에 안 알려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뜻도 알고 싶은데 물론 그게 안 중요해서 안 적혀 있는 걸 수도 있는데 회독은 저한테 잘 안 맞는 스타일이었고 네이버 단어장을 공부를 하면서 그 단어의 한자까지도 습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네이버 단어장의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이 200개로 단어장에 저장을 해두면 랜덤으로 시험 문제를 만들어줘요. 단어가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그냥 고르는 수준인데 그렇게 계속 보는 거가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 네이버 단어장에 시험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중요한 게 사실 또 한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억지로 이 단어에 막 이 한자의 획수를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는데 계속 그냥 눈에 발랐어요. 그냥 그림처럼. 쓰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한자 획수를 틀려도 상관은 없잖아요. 네이버 단어장을 통해서 한자를 계속 봤고 그걸 통해서
눈에 계속 발랐다.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 당장 뭐 한자 뭐 써라라고 하면은 못 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잡 푸크사스인데 그 잡자가 어렵게 생겼잖아요. 나 그 잡자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고. 근데 그 한자 봤을 때 자스인 거를 알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한자는 눈으로 보면서 대충 무슨 의미다 라는 것만 파악하려고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많이 봐야 된다. 많이 보고 눈에 발라야 된다. 복잡해서 눈에 안 들어오면 한자도 계속 써야 된다. 그걸 말을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문법. 저는 잘못 공부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문장이 적혀 있으면 그냥 그걸 읽고 아 이렇구나 이러고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강의가 있으면 그걸 들으세요. 와카메 센세 정말 잘 가르쳐 주십니다. 문법에 한해서는 현지를 해도 좋다. 결국에 저도 시험을 합격을 했잖아요. 시험을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한다. 높게도 커버가 가능하다. 문법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문법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크게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어쨌든 합격했잖아? 문법은 파고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 파고다 무료 강의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독해. 사실 저는 독해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시간이 조절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평소에 책을 안 읽어서 그랬는지 텍스트를 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좀 완벽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막 중요한 것만 읽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병이 있어요. 시간 싸움이 쉽지는 않았는데 한 끝에 해설지가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아요. 해석이 적혀 있고 거기에 맞는 단어 표현들만 몇 가지 적혀 있는데 문법은 내가 공부하면서 앞에 돌아가서 그 문법을 설명해주는 문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독해를 하면서 문법을 다시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문장에 쓰여 있는 문형이 어떤 문형인지 파악해서 문법을 새로 한번 공부하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청해. 청해도 제가 사실 고생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 청해가 1, 2, 3, 4, 5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 1, 2가 비슷하고 3이 느낌이 다르고 4, 5가 비슷해요. 1, 2는 문제랑 보기가 적혀 있어. 그래서 들려주고 자연스럽게 거기 주제가 뭐였는지 포인트가 뭐였는지 체크하는 거 그게 있고 3번이 진짜 난감한 게 아무것도 인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문제도 말을 해주고 보기도 말해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굉장히 어려웠다. 4번은 그림이 나옵니다. 5번은 한 문장만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4번, 5번은 순간의 집중력으로 그 문장이 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만 알면 된다. 1, 2, 3보다는 4, 5번을 공부하는 게 더 쉽기는 했습니다. 한 끝의 교재는 5번 문제도 문제가 쉽지 않다는 점. 청해에 꽈락을 당할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저는 문제 3을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시험에서는 제가 문제 3번의 3문제 중에서 2문제를 맞춰서 점수를 얻어서 합격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 실제로 문제 수도 5번 문제가 제일 많거든요. 여기서 점수를 좀 많이 따는 게 좋다.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1, 2, 4, 5에서 점수를 많이 따는 것이 좋다. 3번은 배점이 높기 때문에 3개 중에 하나는 맞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렇게 고득점 만드는 강의 아니고 이렇게 야매로 이렇게 점수 따는 법 자꾸 알려주려고 하네. 공부를 하는 방법은 역시 쉐도잉이 답이다. 쉐도잉을 진짜 열심히 잘 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움됐던 거는 이 쉐도잉은 유튜브 말고 인스타로 가세요. 인스타에 가면 누가 쇼츠로 짧은 대본을 읽어주고 쉐도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 사람의 아이디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페니즈 랭귀지 어쩌고저쩌고였나? 그 사람 계정에 들어가면은 쉐도잉 하기 좋은 문장들이 뽑아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따라하면은 재미도 있고 공부도 된다. 그래서 청해는 그렇게 공부를 해주십시오. 사실 이 뒤에는 내용이 전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시험 당일 어땠는지 간략하게. 시험 당일 저는 물이랑 초콜릿만 사서 가져갔고요. 중간중간에 휴대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중 강의를 계속 여러 번 돌려봤어요. 잡소리이기는 한데 제가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어떤 쇼츠를 봤어요. JLPT 시험 보는 꿀팁이라는 쇼츠를 봤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타쿠의 기운이 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문제를 조용히 풀지 않아. 부스럭거리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일 때 답을 고르면 좋다 뭐 이런 내용의 쇼츠였나? 내가 시험장에 진짜 갔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시험장에 가면은 이렇게 된 칠판에다가 그 자리 배치를 이렇게 적어두잖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4분단까지 이렇게 자리 배치가 있다고. 보통 이제 시험 날에는 다들 여유 있게 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지. 거기 시험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야. 아슬아슬하게 들어와서 보통 들어왔으면 앞에 가가지고
자기 자리를 확인을 하고 앉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리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앉는 거야. 자기 자리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감독관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 자리 본인 자리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리를 옮겼어. 거기서 느낌이 딱 온 거지. 아, 자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벌써 일본어가 이미 통달한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리 따위 중요하지 않았구나 해서 이 사람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N3는 1, 2, 3교시가 있거든요. 근데 청해를 맨 마지막에 봐요. 이 사람 1교시, 2교시 볼 때도 이상했던 게 시험을 끝날 때마다 저는 적중 강의 듣고 청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쉬는 시간마다 쿠키런을 하는 거야. 이 사람 보통이 아니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청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저도 청해를 공부를 했으니까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청해 이렇게 막 샤라샤라샤라 나오고 있어. 그래서 보기가 이게 1번, 2번, 3번, 4번 하고 있는데 딱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타이밍에 내가 정답을 딱 골랐는데 그 사람도 부스스스 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래서 아, 이거 정답 맞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거의 뭐 그때부터는 중급 닌자 시험처럼 그 사람 부스럭거렸나? 내가 안 듣고 싶었는데도 들리는데 어떻게 그거를. 저만의 그 확신과 그 사람의 살짝의 어떤 부스럭거림으로 시험을 봤다. 근데 마지막에는 체크한 게 막 다른 게 있는 거야. 나는 이게 답 같은데 이 사람은 왜 여기서 부스럭거렸지? 괜히 신경 쓰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를 많이 해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라. 솔직히 시험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시험 점수를 다 골고루 맞았어요. 통달한 것처럼 시험 한 번밖에 안 봤지만 합격 수기를 이렇게 좀 남겨보았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N2를 볼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서 N2를 준비해서 볼 생각은 당분간은 없어요. 아마 올해는 없지 않을까. 일을 하면서 회화 공부를 조금 시간 날 때 하는 걸로 만족을 하려고 하고요. 그냥 뭐 당장 일본어 공부해서 어디 쓸 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N2를 공부할 계획은 없다. 일본 여행을 가니까 회화 공부를 하지만 큰 계획은 없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영상의 조회수가 잘 나오면 N2를 공부해 볼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다들 JLPT 준비하시는 분들 저보다 많이 공부하셔서 고득점 받으시고 N2도 합격하시고 N1도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일본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